도전 수학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 봅시다. 그렇죠. 우리 입체도형의 부피 구한, 직립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 배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 본다고 하는데, 어이, 뭐야 이게? 우리는 직립면체, 정립면체 부피는 배웠는데, 이렇게 이상한 모양의 것은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네요. 자, 그래서 구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일단 뭐예요? 입체도형의 부피죠.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입체도형의 부피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여자친구가 어때요? 힌트를 주고 있죠. 자,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비슷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여러분이 평면도형, 특히 앞에 보이는 거 뭐예요? 그렇지. 여기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지. 없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지. 빼주면 되겠죠.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없는 부분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려주면요. 이런 형태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부분 길이도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의 길이는 얼마일까? 그렇지. 13에서 5를 빼주면 되겠죠. 13 빼기 5는, 초점이 난리 났네. 잠깐만요. 왜 안 맞아, 이렇게? 그렇지. 됐다. 13 빼기 5는 얼마예요? 그렇지. 여기는 8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큰 직립면체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큰 직립면체의 넓이가 아니라 부피. 부피는 잠깐 위로 올릴게요. 그렇지. 가로가 얼마? 8, 세로가 얼마? 13, 높이가 얼마? 2죠. 이것을 다 곱해주면 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요거에서 무엇을 빼준다? 그렇다. 여기 원래 없던 부분, 작은 직립면체의 넓이를 빼주면 된다. 자, 작은 직립면체, 자꾸 넓이라고 하네요, 선생님이. 작은 직립면체의 부피를 빼주면 된다. 작은 직립면체의 부피는 얼마예요? 그렇죠. 가로가 3, 세로가 8, 높이가 2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주면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요. 잘 안 보이니까 살짝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13 곱하기 2는 얼마다? 그렇죠. 26이죠. 26에다가 8을 곱하면 6, 8에 48, 2, 8에 16, 208에서요. 이걸 빼주면 되겠죠. 5, 3이 6, 8에 48이죠. 자, 208에서 48을 빼면 얼마예요? 그렇죠. 160제곱, 미안해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입체도형의 부피를 바르게 구했는지 확인해보고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해보세요. 자, 이건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부모님에게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친구가 설명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 이 설명했던 부분 지우고, 그렇지. 우리가 봤었던 방법은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빼주는 방법이었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맞아요. 이 모양을 무슨 모양이 되게? 이 입체도형의 모양을 직립면체 두 개의 모양이 되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 구하고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자르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어떻게 자를 수도 있어요. 맞아,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직립면체 넓이 부피 구하고 큰 직립면체 부피 구해서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해 있었죠. 부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개수를 세는 거다? 그렇다. 단위 부피. 특히 이 문제에서는 센티미터로 주어졌으니까 무엇의 개수를 세는 거다? 1 세제곱 센티미터의 개수를 세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밑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뭐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높이만 구해 주어도 되겠죠. 그래서 얼른 선생님이 이 방법을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부피를 구하는 것을 보여주면요.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렇지. 선생님 이렇게 구할게요. 작은 녀석하고 큰 녀석으로 나누어서 넓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부분 얼마예요, 넓이? 그렇죠. 5, 3, 15. 15고, 큰 부분의 넓이는 얼마예요? 그렇죠. 13 곱하기 5죠. 그럼 얼마예요? 5, 3, 15에 65죠. 그래서 윗면의 넓이가 이제 얼마예요? 80이잖아요. 이 말은 한 층에 1세제곱미터가 몇 개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80개가 있다는 뜻이죠. 이 80개가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얼마다? 160세제곱센티미터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 여러분에게 맞는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쉬운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번. 준기는 다음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부피를 구하려면 어느 부분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지 찾아봅시다. 자, 그렇죠. 방금 앞에 풀었던 문제랑 좀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죠. 그래서 앞에 풀었던 방법을 떠올려 보면, 그렇지. 이 없는 부분을 있다고 생각해서 풀 수도 있고, 이 입체도형을 어떻게, 그렇지. 직육면체, 진유면체 두 개가 되게 큰 녀석과 작은 녀석이 되게 잘라서 어떻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하고 저렇게 구하려고 해도 꼭 필요한 길이가 있죠. 어디의 길일까요? 그렇지. 이 큰 입체도형, 여기서 5cm가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이 나눠지는 부분, 얼만큼으로 나누어지는지 여기에 길이가 필요한 거죠. 여기의 길이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래로 넘어가 보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림에 알아야 하는 부분의 길이를 써 넣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렇죠. 대충 보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일 것 같아요? 그렇죠. 3보다는 좀 작을 것 같고, 이 3이니까 이 정도가 3이 될 것 같으니까 대략 한 2cm 정도 되지 않을까? 여기가 한 2cm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기가 2cm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길이도 한번 써줘 볼까요? 자, 이렇게 길이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아니라 7이네. 7. 자, 이렇게 길이가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한번 구해 보세요. 미안해요. 여기 길이 안 써줬네. 아이고. 자, 구해 보세요. 자, 계산해 보았나요? 그렇죠. 계산해 보면 정답은 얼마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216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짝과 문제를 바꾸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짝이 만든 문제에서 몰라도 되는 길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다음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지? 금요일 날 그냥 선생님이 정답을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탐구 수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탐구 수학 상자를 만들어 볼까요? 제약회사에서 알맹이가 작은 비타민C 제품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을 종이 상자에 담아 판매하기로 하고 상자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공모전에 참여해 보세요. 자, 그래서 계속 문제를 보면 상자 공모전. 우리 회사는 이번에 비타민C 제품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비타민C 제품은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 모양의 종이 상자에 담아 판매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자를 만들면 좋을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단, 상자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센티미터로 측정했을 때 자연수이어야 됩니다. 까다롭네요.
자, 그래서 보면 뭐 심사 기준, 많은 양의 제품을 쌓아서 보관하거나 이동하기에 편리해야 되고, 상자의 겉면에는 상품명, 주의사항, 제조회사명 등을 디자인해야 되고요.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 포장지를 가능한 한 적게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렇죠. 일단 부피가 216 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 그 녀석의 무엇을 구한다? 그 녀석의 건널비를 구한다. 그래서 건널비가 가장 작은 녀석을 뭐예요? 그렇죠. 비타민 C 상자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부피가 216 세제곱센티미터인 여러 가지 직육면체를 찾아 표로 정리하고 각 직육면체의 건너비를 구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용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계산기를 한번 이용해 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보면 그렇지.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맞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죠. 이 셋을 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맞아요. 216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로로 1, 세로 1이라고 했을 때 높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216이 나와야 이 세수를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16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선생님이 한번 부피가 216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여러 가지 그 직육면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가 1이라 그랬는데요. 선생님 가로를 2로 해보고 싶네요. 가로를 2로 하면 그렇지. 216 나누기 2는 얼마예요? 맞아요. 108이죠. 세로랑 높이를 구한 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08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08 왠지 4로 나눠보고 싶네요. 4로 나누면 108은 4로 나누면 그렇죠. 4, 28, 4, 7에 28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27은 얼마다? 216이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또 3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216이 3으로 나눠지나요? 그렇죠. 3으로 나눠지죠. 216, 이거 헷갈리니까 치우고. 자, 216 나누기 3 얼마예요? 그렇죠. 3, 7, 21, 3, 2, 6, 72죠. 72. 몇으로 나눌 거예요? 그렇지. 선생님 9하고 8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9, 8, 9, 8에 70이니까요. 자, 3 곱하기 9 곱하기 8이 216이 맞나요? 그렇죠. 216이 맞죠. 자, 4로도 한번 해볼까요? 4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4로 해보면 216을 4로 나누면 4, 5, 20, 4, 4, 16이죠. 자, 54는 몇으로 나눠볼까? 그렇지. 3으로 나눠질 것 같네요. 3, 1은 3, 3, 8에 24.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18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216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이렇게 쭉 이제 선생님이 하는 방법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서 216이 나오는 이 길이를 찾고요. 이 녀석들의 무엇을 한번 구해봐요. 그렇죠. 건너비를 한번 쭉 여러분이 구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 그렇죠. 모든 별로 모여서 제품 상자로 알맞은 직육면체 3개를 고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다? 그렇지. 포장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직육면체이다. 포장지를 가장 적게 사용한다는 말은 그렇지.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가장 작은 녀석을 골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 모든 별로 고른 직육면체 중 하나를 골라 상자에 전개도를 만들고 꾸며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가 끝났고 또 이제 온라인 수업 동안에 수학 수업도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진도가 굉장히 빠르죠. 맞아요. 선생님 반 학생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저 수학이 너무 진도가 빨라서 머리에 안 들어와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진도가 빠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하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수학 부분이 나중에 중등이랑 연결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중요한 부분은 온라인으로라도 일단은 좀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2학습터 파일로 올리지 않고 유튜브에다가 올리는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2학습터는 여러분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2학습터는 아마 폐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없어요? 맞아요. 혹시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복습하고 싶은데 이걸 복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에 올린 이유는 행여나 다시 한번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듣고 싶은 친구는 다시 들어가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 유튜브를 올린 거기 때문에요. 진도가 너무 빨라서 선생님 저 이해가 안 가요 하는 친구들은 다시 돌려보기 하면서 스스로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수고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제로 얼굴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월요일에 얼굴 볼 때까지 건강 잘 챙기고, 그리고 교과서 숙제 빠진 것 없는지 꼼꼼히 잘 챙기고, 월요일 날 웃는 얼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고생했고요. 수완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